국민들의 과학 지식을 함양하고 대한민국 과학문화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우수과학도서 그리고 우수과학 문화상품 소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서로를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카이스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쿠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과학을 테마로 과학을 대중화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과학쿠키 이호종입니다. 네, 저희 생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 유튜브 채널 수상한 생선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준현입니다. 네, 김준현입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네, 사실 저는 쿠키님 줄 알고 생선님도 아는데 두 분은 좀 초면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처음 뵀습니다 오늘.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네. 쿠키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 제가 그래요? 사실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네. 쿠키님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쿠키님 옆에 학교였어요. 진짜요? 그래서 사실 쿠키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거의 쿠키님이 낳은 자식인 거죠. 거의 저희 이야. 가슴의 아버지 이야. 그런 느낌인 거죠. 영광입니다. 네네.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같이 촬영을. 저 설레서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사실 책도 소개를 해야 되고 상품도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도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드리자면 우수과학도서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여 무려 이제 1999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통해 수많은 도서 중에 과학적 가치 이런 것들이 뛰어난 도서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네네. 소개를 매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해서 과학도서 출판을 장려하고 또 이제 전 국민의 과학 지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지식에 접근이 어려운 그런 소외 계층과 지역에 도서를 저희가 보급을 함으로써 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무려 한 1,700여 종, 네네. 되게 많죠? 1,700여 종 가까이 되는 도서들이 이 우수 과학 도서의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도 한 총 536종, 굉장히 많죠? 이런 도서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50종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536종이 신청해서 50종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치열하네요. 그쵸? 거의 한 10대 1? 한 10%의 넘어서네요, 비율을, 맞죠? 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선정된 책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책들이다.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책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그러면 우수과학 문화상품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우수과학문화상품은 꼭 뭐 형태가 있는 제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문화 서비스나 과학문화 컨텐츠 네. 그리고 뭐 과학교우같이 과학문화적 가치를 띠는 그런 제품들을 총괄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품들이 어떤 선정이 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 우수과학문화상품은 2년 전부터 2018년부터 이렇게 선정을 시작했는데 네. 올해 10점을 포함해서 총 28점이 선정되어 있어요. 28점. 네, 근데 그 28점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품들은 우리가 판로 지원이나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서 과학문화 산업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양쪽에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네. 양쪽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네. 그 올해 선정된 우수과학도서 50개 그리고 과학문화상품 10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함께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많은 50권의 책 중에서 저희가 각각 하나씩 좀 선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소개를 할 텐데 먼저 우리 생선님께서 첫 번째 책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책일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다 같이 가방을 하나 맞췄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가방부터 네. 일단 자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야, 이거를 학생 이후로는 네네네. 야 이런 색의 이야. 가방을 제가 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상큼한 네. 예. 가방을 해서 예. 각자 책을 넣어왔거든요. 네. 약간 파스텔 톤이에요 전부. 그렇죠. 제가 먼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책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 이야. 역시 네. 생선님이시군요. 그렇죠.
이 책은 일단 어린이를 위한 생명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네네네. 근데 두 분 제가 책 고른 거 봤는데 사실 저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아. 저는 일단 이야. 외관부터 재미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는 맞습니다. 이게 만화예요. 이 이거- 만화라는 점이 진짜 큰 장점이라는 거죠. 엄청 큰 이기기가 장점이죠. 어렵다. 이기기가 그렇죠. 어려워. 저는 이 초등 부문의 서적을 골랐는데요. 이 네. 초등 부문에서 만화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이 처음 과학을 접하는 시기인데 이 만화라는 재밌는 프레임으로 접하게 되면은 과학에 대한 좀 첫인상도 좋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만화로 배우면은 사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처음 과학을 접하다 보니까 사전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죠. 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글로 배우면은 오개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과 함께 배우게 되면은 오개념이 생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우리 쿠키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영상 만드실 때 제가 처음부터 봤으니까 네네네.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아, 맞죠? 그쵸. 그런 게 오개념을 잡기 위한 것이었죠. 맞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음.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뭔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맞아요. 이 교사가 구성한 지식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내 네. 머릿속의 지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건데 그런 맥락에서 도서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입문을 만화책으로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큰 그렇죠. 경험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 그렇죠. 첫인상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재미없으면은 계속 네. 그걸 싫어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과학책 안 봐.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만화로 보게 되면은 정말 첫인상도 좋고 특히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얇은 책인데 이 안에는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담겨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란 말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좀 카테고리별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지구의 탄생부터 시간 여행하듯이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제가 책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책 홍보를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죠?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 그 이 책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책이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진화에 대해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 언제 뭐 최초의 세포가 나와서 그게 인류의 조상이고 네.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데 네. 이 진화 과정을 보다 보면은 사실 진화가 5개념의 끝판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서는 이 작가님이 계속 진화의 개념을 잡아줍니다. 화석 증거도 주고 뭐 우리 자연 선택설 그런 용불용설 그런 것도 비교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우리 친구들이 진화의 개념을 잡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과학책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읽으셨던 부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한 꼭지 있다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끝나면서 아쉬워하면서 현재까지 도착했으니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거기서 우리 산업혁명에서 네. 우리 이제 6번째 대멸종이 인간 때문에 진행 중이다 하면서 환경에 네네. 경각심도 주고 아. 미래에 대한 궁금증도 약간 자극하고 있어요. 우리 외계 생명체는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딴 행성을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책 정말 웰메이드다.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알아주세요. 이름은 이제 역사이지만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또 던지는 그런 그렇죠. 책이기도 하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이 정말 단어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작가님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보니까 어린이나 이런 대중도서를, 대중과학도서를 80권 이상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테랑다운 그런 책이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쓴 것 같죠. 너무 제가 쓴 것 같지만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를 잘 맞췄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지금 얼굴에 가득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속이 뭐가 시원해요. 근데 되게 제목부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어떤 지식을 구성할 때 그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읽는 건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 역사적인 맥락을 텍스트로 읽으면 네. 솔직히 그렇죠. 처음엔 재미가 없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저런 책이 있었다면 아. 좀 더 이제 생물 공부를 더 재밌게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뭐 그 생물 쿠키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없어졌겠죠?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탄생하지 못했을. 사실 이게 첫 번째 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니까 두 번째 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책 소개는 저희 쿠키님께서. 네. 야 근데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흥미, 네. 재미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감히 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또 이제 하긴 하는데 여기 예. 조금 마음에 저- 남네요. 저는 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과학을 입문하는 네네. 혹은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음. 과학 대중서라면 저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과학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네네. 어떤 그러니까 이미 과학을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 네. 혹은 이제 반대로 이제 뭔가 과학 외적인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두 가지를 연결해준 연결다리 네네네. 그런 책으로서의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 제목은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 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책인 것 같아요. 미술이랑 물리학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저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학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은 대부분 지금 이미 20세기 이후에 이제 정립된 그런 물리학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그 전에 있는 물리학을 더 많이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질적으로 물리학적인 대상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전류 혹은 뭐 자기장 뭐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볼 수 없는 대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챌린징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좀 음.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책은 이제 시대별로 네. 그러니까 항상 미술은 철학이랑 철학사조랑 항상 연결이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그렇죠. 시대별로 사람들의 생각을 음. 미술 작품으로 담았을 텐데 음. 그 생각을 담은 그 생각 속에 과학자들의 생각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그림으로 표현됐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 그림들 혹은 뭐 르네상스 위의 그림들 혹은 뭐 18세기, 19세기의 다양한 인상파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어떤 미술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들 속에서 그 당시 생각했던 과학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네. 진짜 좀 궁금한데 그런 것 중에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실 거 그런 있으신가요? 걸로 소개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이제 사실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를 네.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이 책에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중에 대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네. 주변에 이제 그의 12제자가 있는 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그쵸.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약간 어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썼냐면 소실점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인데 네네.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2차원 평면에 네. 3차원의 대상을 표현하는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 소실점이라는 아이디어였거든요. 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미술에 녹아있는 것들 이런 걸 볼 수 음. 있었고 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그 도형의 기하.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는 그런 어떤 다빈치의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면 평면상에서 막 도형을 그리는 기하학들이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 평면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하학에 오류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게 또 그림으로 반영이 돼요. 야.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 애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평면에서의 기하학의 오류를 반영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애셔의 이렇게 동그란 원상에서 네. 원상에서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면서 평면상에서 평면이 아닌 것들을 그리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는데 구에 비친 손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박쥐가 여러 개 카피되어 네, 있는 그런 네,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과학의 맥락을 미술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재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과학을 얼마나 덕후처럼 좋아하는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이 맥락이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을 어느 정도 좋아하거나 혹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어떤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네.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볼 수 있었네? 라는 어떤 발견의 즐거움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네. 사실 많은 예술가분들이 과학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렇죠. 꿈을 많이 꾸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과학은
팩트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은 상상을 하고 하는 아. 건데 어떻게 예술가들이 과학을 가지고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또 하나의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던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진짜 재밌었어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콜라보가 되니까 또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해서요. 네. 사실 이 책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진짜 정말 설명- 재밌었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전 미술도 그냥 그저 그렇게 좋아하고 물리도 좀 두려워하는 편인데 네. 진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 재밌게 말해주시니까 네. 진짜 안 들 수가 없네. 진짜 읽다 보면은 네. 약간 제가 항상 뭔가 습득을 할 때는 네. 이 지식을 제공하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이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책은 저한테 그런 성향이 있는 저한테 있어 최고의 책이었던 게 뭐냐면 이 미술가가 어떤 그림 한 점 한 점을 그릴 때 본인의 생각을 잘 투영해주는 그런 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당시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고 네. 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철학적 사조에서 어떤 배경을 담을지를 고뇌했던 내용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라는 책은 정말 강추.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아 제가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시리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술관에 맞아요. 간 의학자, 미술관에 간 화학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시리즈물까지 같이 맞아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시면 두 분이 책을 서로 바꿔서 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진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거 되게 탐납니다. 네, 네. 진짜 자, 끝나면 귀엽습니다, 책이. 바꿔서 네. 가시도록. 본인은 네. 안 바꾸시겠다는 그런 저는 강렬한 제 의지가- 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아. 자신 있는 책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제 거 소개로 넘어가면요. 네, 네, 빌드업이네요, 빌드업. 그렇죠. 의도한 건 아닌데. 야 노란색, 네. 화사한 개나리색이군요. 진짜 병아리색이네요. 제 책이 제일 두껍습니다. 아. 제일 저는 두꺼워요. 개인적으로 또 이 책도 잘 읽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두꺼운 책인데 진짜 쉽게 금방 읽혔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요, 더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랜들 멀로라고 하시는 분께서 네. 만드신 건데 이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웹툰 작가입니다. 네. 아 웹툰 작가예요? 네네네. 와. 닉네임이 XRCD예요. 네. 어. 네. 아, XKCD. 아, XKCD구나. 네네네, 아, XKCD. 맞아요, XKCD.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웹툰 XKCD를 이제 만드신 분이고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오. 그 속편으로 더 위험한 더 위험한. 과학책을 그러니까 이제 저 그걸 만드신 질문 거죠. 드리려고 했어요. 왜 더 위험하니? 그렇죠. 원래는 어. 이런 책이 하나도 아, 있었고 그렇구나. 이게 또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찬사가 쏟아지니까 음. 새롭게 만든 책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받아봤을 때 저는 보통 추천사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추천사가 이제 뒤에 이렇게 있는데 만화네요. 굉장히 이제 한 줄씩 돼 있어요. 한 마디씩.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매우 훌륭함. 와. 사실 추천사가 왜 이렇게 멋있지?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왜 이렇게 멋있지? 매우 훌륭함. 매우 훌륭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서는 굉장히 웃김. 보스턴 글로브에서 즐거운 미친 짓. 뭐 이런. 진짜. 그렇죠. 진짜 읽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추천사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굉장히 유쾌한 질문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강을 어떻게 건널까? 이제 뭐 굉장히 좁다면 뭐 점프를 해가지고 넘길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넓어요. 네. 그럼 어떻게 건널까에 대한 질문인데 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배를 만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가장 쓸모없으면서 복잡하면서 어려운 방법을 택합니다.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나 이제 어른들이 들으면 약간 등짝 스매싱 날릴 수 그쵸, 있으니까 짱맞을 그런 내용들이구나. 그런 해답을 찾아내요. 음. 대표적인 해답이 어떤 거냐면 강을 끓여서 강을 끓여서 끓여서 증발시켜서 물을 다 증발시킨 다음 거길 건너가면 된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그냥 괴짜 하고 넘어갈 그렇죠. 텐데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강을 끓이는 네. 방법을. 끓이는 그래서 법을. 미국에 있는 어떤 강을
끓여서 넘기려면 약 3억 개 정도의 주전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다 쓰일 거다. 그리고 실제로 가동을 해서 네. 이제 켜서 이제 가열을 시키면 네. 순간적으로 그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막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대고요. 다양한 그렇죠. 기후 이상 현상이 비도 많아요. 엄청 오겠네요. 그렇죠. 비도 그렇죠. 엄청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라도 건널 사람은 건너라.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쓸데없는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거기서 그치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실제로 값을 계산하고 뭐 그쵸, 힘든 현실로 일이죠. 옮기려고 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죠.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사를 할 때 짐 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통째로 날려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기로 끌고 올라갈까? 들어서. 네. 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막 굉장히 헬기들이 여러 개가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데 걔네가 서로 딱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도 비행기에다 태우자. 근데 비행기 위에 실으면은 네. 막 시속 800km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쵸. 집이 다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한 게 비행기 엔진을 네. 집에다 달아가지고 집을 이제 로켓처럼 추진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게 좋은 계산을 합니다. 방법이라는 말이 너무 웃기죠. 네.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하지만 전 아직까지 덜 너든가 봐요.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소개를 드리면 물병을 따잖아요. 네. 그 수영장을 채우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사 먹는 뭐 2리터짜리, 1리터짜리 그렇죠. 물병을 네네. 따가지고 넣는다고 하는데 네. 개인이 다 따서 넣으려면 뭐 몇 년이 걸린대요. 그 물병을 따 수영을 다 채우려면 따서 채우려면. 수영장을요? 그렇죠. 수영장을 아. 채우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물병을 딸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칼로 벤다. 어. 근데 저도 그걸 하면 6개, 8개까지밖에 한 번에 못 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뚜껑을 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총을 쏠까? 대포를 쏠까? 하다가 야. 끓인다? 핵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정합니다. 물을 다 핵폭탄을. 모아놓고 네. 거기 핵폭탄을 터뜨린다. 근데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물병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실험한 건 아니고 이게 그런 실험이 이제 있다고? 핵전쟁이 났을 때 물병이 만약에 핵전쟁 때문에 이제 따지면은 네. 안에가 이제 오염이 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런 실험 결과를 소개를 하면서 근데 핵폭탄으로는 못 따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아니 그런 실험 결과가 네네. 있다는 거를 네. 이 XKCD가 네. 레퍼런스로 찾아내고 접근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사실 이 약간 너드는 그러니까 괴짜에서 좀 벗어난 게 맞아요, 뭐냐면 맞아요. 어떤 자기가 상상해서 뭘 이렇게 펼쳐놔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딴에서는 그 체계 안에서 맞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고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쵸, 해결을 그쵸. 하는 게 다른 점이죠, 맞죠? 네. 생각만 하는 거랑. 네, 제가 사실 이 책에서 광고가 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지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물리학도로서 되게 재밌게 읽은 건 뭐냐면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가 그 치과에 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치과에 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무슨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스쿠터를 타고 치과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발전과 발달과 발견들이 상상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상상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상상들이 모여서 네. 과학이 발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네. 진짜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아, 지금. 그래요? 진짜. 네네. 사실은 저희끼리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수다스러운 네. 그런 도서 소개 시간을 마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 책들을 보고 나시면은 아마 저희처럼 신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선정된 우수과학 도서 50종 중에서 3개의 도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3권만 소개를 드렸는데 나머지 47권도 굉장히 알찬 내용과 재밌다라고 해요. 저희의 각각의 취향대로 하나씩을 골랐지만 여러분께서는 저희 3권 말고 또 다른 책을 선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하시거나 대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50종에 대한 리스트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서에 대해서 쭉 알아봤으니까 우수과학 문화상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뽑은 거 한 개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요건 먼저 생선님부터, 아까부터 생선님이 먼저 하시네요. 근데 네. 저는 처음 하고 마음 네. 편하게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이번에도 처음으로 일단 먼저 해보려면은 네.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과학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사물궁이 채널 아시죠? 네네네. 너무 잘 보였죠. 그쵸. 저는 이 사물궁이를 보고 진짜 너무 감탄했는 게 지금
구독자 수가 120만 명에 이야. 그 누적 조회수가 1억 5천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이야. 와, 야, 1억 5천만이면은 그러니까 120만. 사실 저는 이 과학을 네.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장벽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성장에. 네, 근데 네. 그런 걸 굉장히 뛰어넘은 게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네. 약간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을 아,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물궁이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혹시? 그 사소한 은근히 어려워요. 네, 사소한. 그 물이 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지는 아는데 맞죠? 말하기가 좀 입에서 안 궁이가 나오잖아요. 궁이는 궁금한 이야기? 아, 맞죠, 그럴 것 맞죠. 같아요. 이거 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아. 궁금했던 이야기의 줄임말이거든요. 사소해서 물어보지 물어보지 못했던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한 그쵸. 이야기. 이야기. 아, 재밌네. 이 말답게 그냥 사소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 같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소한 질문들이 어떤 건지 제가 여기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들을 몇 개 불러드릴게요. 네. 하늘로 총을 쏘면은 어떻게 될까? 아. 소주를 마시면 속이 소독될까? 아. 비가 오면 개미집은 물에 잠길까? 아. 오.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숨을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 야, 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가졌을 법한 질문들, 네. 그렇죠. 그거에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 사소한 질문인데 사실상 이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질문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대답 과정을 그냥 바로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서 과학적 사고 과정까지 조금 알 수 있게 아, 이렇게 네네. 설명해주는 채널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 사소한 질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 위대한 발명이나 과학 이론들이 탄생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뭐 진화론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뭐 진화론은 생태계에서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낳고 그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사소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사소한 질문들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갑자기 하면 좀 어렵죠,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물궁의 그 사소한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때는 사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질문도 사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질문도 네. 그 어떤 질문도 뭔가 되게 약간 사람들이 느끼기에 네. 쟤네 왜 이렇게 진지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뭔가를 생각해낼 때 되게 네.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아, 주변에서 사소하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꼽아보자고 한다면 전 그게 되게 사소하지만 인류의 문화를 인류의 어떤 시각을 많이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빛을 볼 수 있을까? 아, 그 생각이 그쵸. 되게 네. 위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임머신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소한 질문들에서 다 발명이나 과학 이론이 탄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소한 질문이 사실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항상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야, 이 두 분이 사실 오늘 초면이라고 했는데 소울이 통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이미 통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통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떤 얘기요? 바로 옆에 아, 분들에서 바로 옆에. 넘어졌다는 얘기를. 이번에는 제가 뽑은 우수과학 문화 상품은요, 멸종위기 동물 그래픽 아카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공익 광고를 통해서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는데요. 근데 사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멸종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네.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 중에서는 또 잊어버리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래픽 아카이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예쁘고 귀엽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만들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캐릭터들이 내 삶 옆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볼 수 있게 내 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지만 항상 볼 수 있게 내 옆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멸종한다라고 하는 건 옆에서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얘네들이 멸종 위기가 될수록 만약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옆에 있게 된다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들이 옆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멸종 위기였던 애들이 복원이 되고 더 많이 늘어나서 진짜 우리 곁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는 데서 생물 다양성을 교육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그렇군요. 의미에서 왜 이런 중요성이 커지냐면은 정말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품은 굉장히 네. 그렇죠. 잘 선택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착한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사실 착하죠.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알리는 네. 일종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런 상품들도 한 번씩 접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네. 쿠키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네, 만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그 초등학생 수준의 네. 그런 그러니까 범 사람들한테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맥락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상품으로는 만화를 들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원래부터 이 상품을 알려야 되게 한참 전부터 선정되기 전부터 알고 팬으로 있었던 계란 작가님의 유사과학 탐구 영역을 들고 이거는 왔습니다. 네, 네, 이건 네. 진짜 인정이죠. 맞아요. 예, 네, 이게 지금 다음이라는 플랫폼에서 연재가 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웹툰이에요. 아, 웹툰인데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생물 교육과입니다. 아, 네, 네, 네. 네, 생물 교육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네. 그 생물 교육을 했지만 학교에서 되게 만화가의 꿈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펜을 잡고 만화를 그리는 그런 학생이었대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것보다는 나는 내가 만화를 그려야겠다. 만화로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생물 지식을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만화들을 그렸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저는 사실 유사과학 포비아입니다. 아, 뭐 사실 이거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인터뷰를 다니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내가 과학 대중화를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꼭 있는 게 뭐냐면 대중이 과학을 알아야 그릇된 소비를 하지 않고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의 중심이 유사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유사과학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계속 주는 그런 유사과학들을 꼬집어서 그렇죠. 또 이제 이게 유사과학이 아님을 네네. 약간 그 만화의 어떤 개성과 감각을 살려서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만화가 유사과학 탐구 영역인데 하나 예를 꼽자면 저희 대표적으로 혈액형 성격설, 네, 혈액형 그렇죠. 성격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 관상학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게르마늄이라고 많이 알고 네, 있죠. 네, 네. 저마늄이 막 우리 몸에서 되게 미지의 힘을 끌어낸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유사과학임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 만화도 재밌지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맞아요. 영향이.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네. 이 만화를 재밌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웹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유사과학을 보통 혐오하시잖아요. 대부분 맞죠? 네. 예. 근데 저는 유사과학을 약간 좋아하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이 웹툰을 쓰신 작가님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유사과학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유사과를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저도 제 채널을 보면은 뭐 우리 뭐 하이브리드 잡종 생물들이 네, 뭐 네. 그냥 갑자기 호랑이랑 토끼랑 교배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과학으로 해결해 주면은 좀 더 과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컨텐츠가 아닐까 하나에 그렇게 네네네.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네, 약간 갑자기 깨알 그 채널 홍보를. 그렇죠. 아까 사물궁이 120만 원 이야기하면서 예. 제가 조금 초라해지는 느낌이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문화 상품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했고 네.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또 7개의 상품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화 상품들 또한 진짜 의미 있고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찾아보시고 또 체험해보시고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생선님 어떠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 촬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 상품을 한꺼번에 접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하나하나 다 봐야겠다. 선정된 거를 네네네.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 엄청날 것 같은 양이지만 그렇죠. 진짜 이 목록을 한번 보면서 내가 볼 만한 걸 한번 다 꼽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끝나시면서 가져가시고 여전히 안 바꾸실 건지 네, 주신다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쿠키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엄청나게 후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후보들 중에서 이 많은 후보들을 다 검증해서 그렇죠. 저희 50개의 책을 선정하고 또 10개의 문학품을 선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엄격 절차를 거쳐서 사실 어떻게 고증이 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떤 검증이 된 이런 책들인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의 바다에 노출돼 있고 네. 그 정보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많죠.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선정 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컨텐츠다라는 어떤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 선정된 네, 이 책들은 정말 한 번씩 꼭 읽어보면 맞습니다. 이 책만 해도 사실 이 책 하나만 해도 저는 생각할 거리를 생각한다면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일 텐데 그게 50권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네. 뭔가 풍부한 어떤 소스를 얻어간다는 맥락에서 그리고 네. 그 소스를 저희가 또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맥락에서 그렇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즐거운 또 얘기를 이게 3인의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너드들이 모여서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쿠키님께서 그리고 생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들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다 보니까 네. 사실 요즘은 쓸모 있는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쵸. 네. 오히려 이제 쓸모 없는 정보들을 쳐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한 50권의 책,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집 밖으로 많이 못 나가시고 할 때 집 안에서 이제 독서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문화 체험 같은 경우도 미리 좀 알아보셨다가 좀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면 나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선정한 3권의 책 그리고 3개의 상품 그 외에도 정말 가치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채널들에 한 번씩 접속해 주셔서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쿠키님 그리고 수상한 생선님의 채널에도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씩 들어가 주셔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책들 그리고 콘텐츠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 유튜버 수상한 생선 유튜버 과학쿠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